경매숙굴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공매로 낙찰받은 땅 바로 옆 토지가 또 공매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경매나 공매 투자자들은요, 낙찰받은 땅 바로 옆이나 아니면 인근에 물건이 새롭게 나오면요, 그 물건의 가치를 대체적으로 낮게 봅니다. 누군가 높게 본다고 해도 가격을 많이 후려칠 연구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자신도 그 주변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높게 입찰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느긋하게 물건을 보면서 될 수 있으면 낮게 입찰해서 웬만하면 무혈 입성하려고 하는 꿈을 꿉니다. 희망사항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투자자도 꽤 많아요. 그때 개농장을 포함해서 땅이 총 3필지가 나왔는데 감정 금액이 3,400만 원 정도였어요. 제가 낙찰받은 땅의 감정 가격은 5천만 원대였고 몇 번 유찰되어서 3,700만 원 정도에 낙찰받았는데 바로 옆 땅이 감정가가 3,400만 원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감정가 이상으로 쓴다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말은 쉽지만 그렇게 결단을 내리기에는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도 당연히 물건을 노려보고는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적당히 한두 번 떨어지면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은 먹고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주변 입지가 어떻게 되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기에 다소 느긋하게 여유있게 나 아니면 누가 사?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감정가격 이상으로 낙찰이 돼버리더라고요. 당연히 한두 번은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였어요. 원래도 그렇지만 원래 이런 물건이 놓치고 나면 갑자기 그 물건이 좋아 보여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때 정말로 그 물건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 물건까지 가져갔다라면 내가 조금 더 가치 창출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물건까지 낙찰을 받았더라면 전에 낙찰받은 땅까지 해서 더 많은 가치 발전을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처럼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감정가의 125%를 넘겨서 4,377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감정가격 3,400대면 몰라도 저렇게 4,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쓴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 물건의 낙찰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개농장 주인이었어요. 보통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새롭게 뭔가를 바꾸기도 하고 돈을 들여서 뭔가를 건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낙찰받은 개농장 주인은 아무런 개선도 없었고 뭔가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징조도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건너 들은 이야기로는 돈을 끌어와서 겨우겨우 개농장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공매에 다른 한 명이 입찰하였는데 폐찰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도 전에 들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로지 투자의 관점으로만 물건을 바라보게 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은 투자의 관점이 아닌 소유 그리고 아쉬움, 그런 것을 다 계산하게 됩니다. 또 이 물건을 놓치게 되었을 때의 불안감까지 입찰 금액에 다 포함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투자자와 실사용자가 같은 물건에 입찰하게 되면요, 거의 100이면 100 실사용자가 이기게 돼요.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요. 앞으로 경공매를 하시는 누구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원칙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을 끌어와서 개농장을 살린 주인은 제가 공매로 낙찰받은 땅의 전 주인이었는데요.
그 밭 관정에 물을 끌어 쓰려고 하면서 관정에 필요한 전기를 자기가 설치하고 또 요금을 내가 내고 있으니까 전기 사용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방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가 얼마 나오지 않는다는 것쯤은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농장으로 가는 물과 전기를 좀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새롭게 농사용 전기를 신청을 하고 관정에 물을 뽑아서 제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죠. 또 밭 끝에 토지가 개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어요. 또 오래된 그 폐수 처리기를 철거하고 그 땅을 제가 사용하겠다고 했죠. 개농장에 들어간 부분은 네가 사용해라.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부분은 내가 사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이웃 간의 분쟁거리를 남겨두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가끔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냉정하게 끊고 맺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나중에 땅을 매도할 때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꽤 있어요. 물론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누가 땅을 매수하면서 분쟁거리까지 떠안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매수인은 가격을 후려칠 연구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깔끔한 땅을 찾으려고 하겠죠. 공매로 나온 개농장 토지는 놓쳤지만 그 개농장 주인과의 마찰은 더 이상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또 가치없는 매실나무를 묻은 땅이 푹 꺼지지 않을까, 나무가 썩으면서 울퉁불퉁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몇 해가 지난 지금도 땅 꺼졌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고요. 뭐 여러 사람이 튼튼하게 농사 잘 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울타리 보수도 어느 정도는 마쳤고요. 농기계가 들어갈 정도로 크게 지었던 비닐하우스도 아직까지는 건재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을 모두 정리하고 난 이후 밭으로 만드니까요. 마을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그곳에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더군요. 쓰레기를 치운 그 밭에는 단호박을 심었는데요. 땅에 거름 기운이 넘쳐나서 그런지 단호박에 거름 한번 주지 않아도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매실나무를 묻은 밭은 참깨와 들깨를 심었는데 참깨와 들깨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풀이 빨리 자라는지 그 풀을 정리하는데 꽤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았음에도 참깨와 들깨에 대한 소득은 신통치가 않았죠. 공매로 나온 개농장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만약 낙찰을 받았다면 개농장을 제가 없앨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개농장 주인이 낙찰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개농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저냥 근근히 이어져 오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예상했듯이 사람들이 더 이상 개를 즐겨 먹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이런 개농장은 없어질 테고요. 그래서 그런지 개보다는 염소를 많이 키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 냄새와 개 부산물 냄새가 상당히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농사는 어떻게 지었냐고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쪽에서의 농산물을 도둑도 맞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또 어떻게 넘어가는 것이 현명했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곁들여서 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잊지 말고 영상을 챙기실 분들은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